자, 탁월한 사유지성, 우리가 꿈꾸는 시대를 위한 철학의 힘. 자, 다음 내용을 진행하겠습니다. 자, 어떻게 하면 새로움을 창출해낼 것이냐, 앞선 생각들을 이루어낼 것이냐, 이러한 얘기를 진행하도록 할게요. 전반적인 얘기에서도 중요한 것들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 자, 철학이라는 것과 문화를 기획한다는 것을 같은 의미로 본다고 했죠. 문화를 기획한다는 것은, 철학을 한다는 것은 시대의 흐름을 포착해내는 일입니다. 내가 어떤 시대를 살고 있고 내가 어떻게 규정하느냐, 어떻게 언어로 포착해내느냐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이러한 생각들을 통해서 새로운 장르를 만들어가는 일입니다. 그것이 바로 철학을 하고 문화를 기획하는 일이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독립적인 생각이 가능해야 되겠죠. 나만의 생각.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나만의 시선으로 이 시대, 이 현실을 보아내느냐, 읽어내느냐가 중요하겠고요. 그로 인해서 새로운 장르를 만들어낸 결과가 바로 철학이자 새로운 문화를 기획하는 결과라고 하겠습니다. 이번 챕터는 철학을 한다는 것의 의미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철학을 한다는 것과 새로운 문화를 기획한다는 것은 같은 의미라고 계속 말씀드렸죠. 그것은 바로 기존의 문법을 넘어서 새로운 문법을 준비하려는 도전이라고 하겠죠. 여기 사전에 지금, 여기 사진에 어, 높이 뛰기를 하는데 등으로 뛰고 있는 모습이 있죠. 원래 높이 뛰기를 할 때는 등으로 뛰지 않고 배로 저 바를 넘는 그런 그 높이 뛰기가 일반적이었죠. 근데 어떤 한 선수에 의해서 높이 뛰는 데 있어서 꼭 배로만 뛰어야 될 것이냐라고 고민해서 등으로 뛰는 그런 시도를 했다고 합니다. 정확한 선수의 이름은 기억이 나지 않는데 이 등으로 뛰는 걸 통해서 더 높은, 더 뛰어난 결과를 기록하게 되었고 그 이후로 모든 선수들이 다 등으로 뛰는 결과가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한 선수에 의해서 등으로 높이 뛰기를 했을 때 굉장히 많은 그 비웃음을 샀었죠. 하지만 새로운 문법을 통해서 새로운 시도를 통해서 그는 새로운 장르를 만들어냈고 그리고 그는 올림픽 역사에 있어서 하나의 교과서와 같은 인물이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철학을 한다는 것은 정해진 모든 것과 갈등을 빚는 저항의 의미도 갖고 있겠죠. 전에 말씀드렸던 그 탈레스 철학자, 그는 어, 어떤 신본주의와는 다른 어떤 그 저항과 갈등을 통해서 세상을 하나의 유물론적 관점에서 읽어내는 그러한 시도를 취하게 되었습니다. 정해진 모든 것들에 대해서 갈등과 저항을 빚어냈죠. 우주인들이 보이죠. 우주를 바라보고 아직 그 궁금해하는 그 호기심과 상상 이러한 것들이 새로운 장르를 만들어낸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자, 이러한 모든 것들은 바로 이 반역적 사고라고 하겠죠. 자, 반역적 사고라고 해서 뭐 문제를 일으키거나 굉장히 혁명적이고 폭력적인 그러한 개념이라기보다는 중요한 것은 기존과는 다른, 기존과는 새로운 차원의 새로운 것을 어떻게 가능하게 할 것이냐에 대한 정리는 이 반역적 사고, 기존의 틀을 벗어난 이 혁신적이고도 진보적이고 이 반역적 사고를 통해서
가능해짐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자, 여기서 반역자는 그 폭력적인 그런 개념이라기보다는 기존의 가치로부터 독립해서 새로운 생각을 구현하는 그러한 사람은 정해져서 굳은 것에 대한 답답함을 느낀 나머지 그것과 결별하고 새로움을 향해서 나아가는 사람입니다. 아직 오지 않은 곳으로 건너가려는 시도, 그것이 바로 반역의 삶이고, 모든 창의적인 결과물들은 다 이 반역의 결과물이라고 하겠습니다. 철학을 하거나 새로운 문화를 기획한다는 것은 아직 오지 않은 곳으로 건너가야 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각자는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내가 하는 이 새로운 문화에 대한 방향성이 과연 오지 않은 곳으로 건너가려고 하는 것이냐, 아니면 이미 있는 것을 안전하게 가려고 하는 그러한 시도일 것이냐, 자, 즉, 반역의 결과물일 것이냐, 아니면 수능의 결과물일 것이냐, 이 면에 대해서는 각자가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그러한 대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우리가 갖고 있는 지식들, 이미 있는 논리와 지식들을 통해서 우리의 새로운 생각들, 새로운 기획들을, 즉 아직 오지 않은 것들을 따지거나 분석하려고 한다면 결과가 제대로 나올까 하는 의문을 가져봅니다. 자, 이 얘기는 이미 있는 논리, 정답이 있는 것, 안전하다고 공감되어지는 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새로운 기획을 해내기는 어렵다는 거겠죠. 이미 있지 않은 논리를 통해서 새로운 것들을 상상해내는 능력이 필요한 이유라고 할 것입니다. 자, 꿈이라는 것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현실입니다. 자, 꿈을 꾸는 사람이 현재 문법에 갇혀 있다면 꿈이라는 것은 당연히 불가능한 것으로 평가될 수밖에 없겠죠. 현재 문법이라는 것은 이미 결론이 나와 있는 정답과 같은 개념인데, 정답이 정해져 있는 정답을 통해서 꿈을 판단하기는 불가능하겠죠. 그래서 불가능해 보이는 것이 바로 꿈이라고 하겠죠. 우리의 새로운 시도는 항상 불가능해 보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이러한 무모함을 감당할 배짱 없이는 꿈을 꾼다는 일은 거의 불가능해 보일 것입니다. 결국은 용기가 우리에게 필요한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겠죠. 우리는 어떻게 용기를 낼 것이냐, 새로운 것에 도전할 것이냐, 이것이 바로 새로운 장르를 만들어내는 중요한 경로라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꿈이라는 것은, 우리의 새로운 시도라는 것은 있는 문법을 적용하고 지키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문법을 만들어가는 일이라고 할 것입니다. 자, 꿈을 꾸는 삶이란 바로 나로 사는 삶이겠죠. 나만의 독특한 개성, 나만의 독립성을 지켜가는 일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꿈은 나만의 고유한
동력에서 상견하기 때문에 대다수가 공유하고 있고 대다수가 인정하는 논리나 이성에 의해서가 아니라 나에게만 있는 이 궁금증과 호기심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꿈이라는 것은 나만의 궁금증과 호기심이 근원적으로 발동해서 생산되는 어떤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철학을 한다는 것, 새로운 문화를 기획하기 위해서 필요한 자기 스스로의 체크, 포인트를 말씀드려 볼게요. 내가 한 인간으로서 잘 살고 있는지, 그리고 독립적인 주체로서 살고 있는지, 그리고 누군가가 만들어 놓은 생각의 대행자가 아니라 당당하게 나로서 살고 있는지, 그리고 수준 높은 시선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철학적이고 문화적이고 인문적인 높이에서 살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하나의 방법이 있습니다. 자, 그것은 자신에게 다음과 같이 한번 물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어떤 질문을 던져볼게요. 나는 지금 어떤 꿈을 꾸고 있을까요? 그 꿈은 얼마나 구체적일까요? 그 꿈은 나에게 주어진 현실과 어떤 밀접한 관련이 있을까요? 자, 그러한 꿈을 가지고 있는 나의 삶이라는 것이 나의 꿈을 실현하는 과정으로 되어 있는지 아니면 그냥 관성적으로 해야 하는 일들을 처리하는 과정으로 되어 있는지를 스스로가 해볼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새로운 문화를 기획하는 것은 철학하는 바탕 위에 가능해집니다. 그러한 철학은 현실을 답습하는 것이 아니라 나만의 독창적인 호기심을 바탕으로 꿈을 꾸는 과정으로 진행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나의 하루하루의 삶이 나의 꿈을 구체화시키고 성숙시켜 나가는 과정일 것인지 아니면 그냥 누구나 다 하는 일들을 나 또한 답습하는 그러한 일들을 처리하는 과정으로 되어 있는지를 스스로 생각해보고 고민해 보시기를 바랍니다.